자, 우리가 그 색채별로 이제 색상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휴로. 예, 컬러가 아니라 휴입니다.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예. 블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호감,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화, 누구랑 잘 화합이 잘 돼요. 조화. 그 다음에 정절의 색입니다. 깨끗합니다. 특히 남자의 정절을 상징할 때는 바로 이 블루를 많이 씁니다. 지금 파란색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산토리니 섬, 거기다 이하 마을입니다. 이하 마을. 마을은 그 피라 마을, 이하 마을이 있는데 이하 마을에 파란색 교회당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하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 파란색이 흰색이랑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산토리니의 이하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한번 계속 보러 가보겠는데요. 바닷가랑 같이 똑같이 호감이 있고 시원하고 정절 깨끗한 것이 이 파랑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랑은 형태적으로는요, 원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형일 때 파랑색이 가장 기억에도 잘 남고 파랑다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형태 이론하고는 먼저 다른 강의에도 있지만 바실리 칸딘스키하고 파버 비렌하고 또 요번에 이 내용적인 거는 그 에바엘러 선생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연상은 하늘, 축제, 그다음에 바다, 명상, 헌신, 순수합니다. 이제 나중에 되다 보면 이 명상이 있죠. 명상하고 헌신하고 순수했고 또 그 다음에 이 명상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허무맹랑하고 추상적인 게 나오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는요, 밤, 우리 푸르스름한 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보면 그 뭐 폭풍의 언덕 이런 데 보면 까맣게 안 하고 꼭 밤 분위기는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의심, 생각이 많아요. 예, 낙담, 너무 순수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기운이 빠져요. 그런 느낌도 나쁘게는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 할 때 보면 항상 푸르스름한 배경에 나올 거예요. 사람을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형. 자, 보석으로는요, 지금 원형 사파이어인데 사파이어 보석이 바로 이제 이 파란색을 완전히 상징하는 색입니다. 에메랄드는 약간 그린을 가지고 있죠. 사파이어인데 여기 보면 보석의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우정, 기억, 영원 불멸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족의 도리고 사랑을 받으면 생기는 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질병들로부터 보호하고 눈병하고 심장병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심장병을 치료로 하는 약이 뭐 있어요? 비아그라 있죠? 혈압을 낮춰주고 이제 침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도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9월의 탄성색이고. 자, 누차 얘기를 하겠지만 서양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반지 양쪽에 손가락별로 10개 이상씩 다 끼고 있죠. 다 다른 종류의 보석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저건 뱀으로부터 보호해. 끼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예. 자, 세계에서 너 무슨 색 좋아라고 하면 1등 하는 게 뭐예요? 파랑색이죠. 네. 블루진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남자의 46%, 여자의 44%가 너 뭐 좋아해? 그러면 파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만큼 부정이 없는 색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재미있는 거짓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냥 공상적인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떤 경우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마음을 안정시키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랑이 정절인 이유는요, 웬 남자가 같이 여인이랑 걸다가 물에 빠지려는 여인을 건져주고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제발. 내가 정말 너를 진짜로 사랑했고 정말 그렇다. 그랬더니 그 옆에 피는 꽃이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순수하게 사랑을 바치고 정절을 상징했던 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색채 심리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상징적인 뭐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자꾸 입에 오르고 내리면서 회자된다고 그러죠. 오르고 내리면서 그것들이 사회적인 관습이 되고 이해가 되면 색채 심리로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파랑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정절의 신. 그래서 다이애나 황태자비 있죠. 남자 거지만 순수한 이 파란색 사파이어 엄청 큰 거를 꼈습니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제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파란 상상력, 비아그라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한다고 그랬죠. 침착하게. 심장이 벌떡증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파란 동화, 꾸며낸 이야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도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 거죠. 예. 그렇다고 보라색처럼 생각이 자주색이나처럼 생각이 퇴폐적이 된 건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거죠. 상상력이 좋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난 파란색이 진짜 좋아라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로 값비싼 물감 울트라마린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신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예수상,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왔던 그리스 로마 신들, 또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 중에도 서열이 있죠.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높은 신한테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성모 마리아. 예. 그랬을 때 쓰던 물감이 바로 울트라마린인데요. 킬로그램 1kg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가격으로 1,50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이게. 말도 못하죠. 그래서 너무 귀한 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던 어떤 그 높으신 여왕께서 빅토리아인 줄 아실 거예요. 예. 이제 물어봅니다. 야, 그 파란색이 정말 예쁜데 이름이 뭐냐? 알 턱이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로 달려갔어요. 베네치아에 이제 세계 각국의 물감이 다 모여드는 데가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물감은 채도가 높고 순수성이 강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바래질 않았으니까. 거기 가서 야, 이 파란색 물감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배 타고 그냥 물 건너서 갖고 왔어요. 그래? 울트라마린 바다 건너서 갖고 왔다고 그 보고를 여왕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그래? 그럼 물 건너왔다? 그래. 울트라마린이라 그래. 해서 만들어진 색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주 고급스러워서 나중엔 로얄 블루라고 지금도 영국 왕실 홈페이지를 보면 이 색깔로 그 메인 페이지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성적인 파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빨간색은 여자 거, 파란색은 남자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절대 반대입니다. 빨간색이 남자 거고 파란색이 여자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빨간색이 남자한테 더 잘 어울립니다. 여자보다. 자, 파란색이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죠? 예, 울트라마린 블루로 최고급으로 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울트라마린 블루가 칠해지는 면적만큼만 그 그린값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워낙 귀하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어린애하고 저 할아버지들은 다 공짜입니다, 그냥. 예. 좀 그건 이제 비약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귀했던 색이 그거고 아주 고귀한 여성을 상징할 때만 썼던 겁니다. 예. 다음에 술에 취한 파랑.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염료를 만들어도 인공 염료를 만들어도 무슨 색을 만들겠어요? 울트라마린이랑 가까운 비싼 파란색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퍼킨이 이제 그 키닌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이제 그 파란색을 만드는 인공 합성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많이 만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아까 킬로그램당 1,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술에 취한 파랑은 뭐냐면 여기서도 염색하고 저기서도 염색하고 노동자들이 또 염색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술 한잔 먹고 막 그런 뜻을 가진 겁니다. 저게. 예. 그리고 블루진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겁니다. 데님에다가 이제 파란색 염색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저는 할 거 없이 순수한 청년들 이걸 상징한 게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블루진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다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사랑하는 색이 바로 블루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리움의 파란색입니다. 그리움의 파란색.
그리움의 파란 꽃 이렇게도 표현하고, 칸딘스키가 파랑은 깊어질수록 우리를 무한한 것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무한한 것.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파랑이 깊어질수록.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채도도 올라가고 명도도 약간 떨어져서 아주 진한 맛을 주는 파랑입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결국에는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순수해지고 그만큼 깊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슬프고 멜랑콜리한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깊고 막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한한 것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막 하하거리고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조용해지죠. 이제 그걸 상징해낸 게 바로 이 칸딘스키의 그리움의 파란 꽃입니다. 물망초하고도 어느 정도 맞죠. 다음에 이 파란색 리본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파란 리본. 이건 뭐냐면 파란색이 그 모든 물건을 상징하는 것 중에는 최고급을 상징합니다. 술도 블랙라벨보다 더 위가 블루라벨이죠. 예, 블루칩이라고 그럽니다. 비싼 거는 또. 그리고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블루자가 들어가면 새로운 기대치가 있는 고급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주식도 그러고 리본도 그러고 말하자면 술도 그러고 파란색이 들어가는 것들은 최고급 영예로 칩니다. 오히려 금색이 그거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선물을 주고 싶으면 은박지나 금박지에다가 싸주지 마시고 파란색 포장지에다 해서 은색 리본을 둘러주십시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들여다도 안 보고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예. 자, 다음엔 유럽의 그 기의 상징, 유럽 연합이죠. EU. 거기에 상징이 바로 이 파란색,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침착한 거, 평화. 예, 조용한 거. 이걸 상징합니다. 대체로 UN 마크나 이런 것들도 하늘색이나 파란색이 많은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조용한 거, 차분한 거.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반도 팀을 만들었을 때도 그 한반도 국기가 한반도 기죠. 그게 파란색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노란색이나 금색을 치장하게 되면 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데에서 아주 금색이 고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파란색 재미있으셨나요? 예, 그 파란색이 어쨌든 고급스럽고 생각을 많이 하고 몸도 깨끗하지만 정신도 순수하고 깨끗한 나머지 슬픔까지도 연장시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